이용 콘텐츠를 보실 때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즐겨서 보시면 좋아요. 유튜브 전체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혼을 당장 해야 되는데 급하다. 나는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서 지금 급하다, 이런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자, 요즘에는 이용 콘텐츠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보시거나 재미삼아서 보시는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이런 일도 있다 저런 일도 있다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는 느낌으로 저렇게까지? 저렇게 외도를 하고 막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진짜 문제되는 건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닥쳐가지고 힘든 분들, 지금 당장 이혼이 내 눈앞에 와 있는 분들은 그런 콘텐츠만 보시는 거는 별로 유익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방법들이 좋을까요? 이런 거는 실제로 쓸모가 있는 콘텐츠고 저도 그런 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바람을 피는 사람들 특징이 뭐라 막 얘기를 하는데 특징이 뭐가 중요해? 나한테나 또 나의 상대방한테 발생하면 그냥 그게 그냥 발생한 현상이지, 그 현상 자체로 파악을 해야지 무슨 의처증하고 우부증을 막 이렇게 득달같이 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징후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향수를 막 뿌리고 다니는 것 같고 난데없이 멋을 내는 것 같고 이러면 외도를 한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근데 그런 뜬구름 잡는 어떤 가능성에 거기 비해서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여자의 촉은 이런 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삶이 정상적이지도 않고 피곤하죠. 생산적이지 않은 컨텐츠를 계속 보고 있으면 실제로 내 눈에 그 이상한 것만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을 볼 필요는 없고, 더 근본적으로는 왜 거기에 이르게 됐냐. 만약에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회복하거나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걸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나한테 뭐가 있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마음이지. 나도 내 가정과 배우자한테 마음을 사야지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고, 사랑은 노력이고 역지사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이르게 됐으면 물론 믿고 엄청 싫지. 하지만 이혼할 건 그냥 깔끔하게 해버려.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든 더 가져오고 양육권은 나한테 확보하고 위자료는 더 받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계속 내 정신건강을 괴롭히면서 막 파헤쳐가지고 뭐가 나한테 그렇게 크게 득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 말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니까. 증거를 더 찾아내고 얘기를 더 하면 할수록 위자료가 늘어날 수는 있죠. 근데 그 노력을 놓고 생각해 봐봐. 위자료가 늘어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최소 위자료 1,000에서부터 최대 위자료 3,000까지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2,000 정도의 위자료 갭 정도가 생겨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 2,000 정도의 위자료 갭 때문에 하나의 증거라도 더 수집하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설 뭐도 이용하고 막 한다는데 막 그렇게까지 위험한 방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야, 내 말은. 그렇게 할 노력이 있으면은 오히려 나 맛있는 거 사 먹고 나의 회복에 집중하고 재산 분할해서 내가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판을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생산적으로 하고, 또 내 마음 건강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꼭 외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치유받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와인 모임도 나가보고 내가 자전거도 타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집중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정도의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걸 재산 분할해서 더 생산적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죠. 나는 그런 관점에서 외도 콘텐츠는 그렇게까지 많이 막 적극적으로 막 자극적인 걸 찍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황의 괴로움이 10만큼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나는 현실에 닥친 10만큼을 감당하고 이거를 하면 되지. 상상해서, 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상상해서 20, 30, 40까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라는 거를 미리 추측하고, 어떤 실제 이 상황이 아닌데 컨텐츠를 보면서 이렇게도 있다, 쟤네들 저렇게도 있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렇게 했겠다, 그 향수 냄새 났던 거 보니 그렇게 했네, 맞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신을 괴롭힐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외도가 확인됐고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렇게 한다면 더 집중할 부분은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내가 이혼하는 조건에 내 프레임으로 끌고 와서 나한테 유리하게 판을 짜서
내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한 거에 집중하는 일이지, 얘는 이렇게 했겠다 저렇게 했겠다 여기에 천착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물론 그런 컨텐츠들도 볼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재미도 있기도 하고 유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다면 그 외도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징후였을 때 이렇게 된 거다 이걸 보고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이제 포착이 됐으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컨텐츠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내 마음도 덜 다치고. 사실은 사람 사는 건 이혼도 다 도의껏 하는 거예요. 도의껏. 너무 상대방을 막 괴롭히고 막 매운맛, 마라탕 맛 이렇게만 하려고 해서는 이혼이 오히려 그르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합리적인 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너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겠어, 완전 부셔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라 맛으로만 이혼을 하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상대방 박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니즈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상대방을 막 엄청 못살게 구는 방법으로 서면을 쓰고 무조건 비난 일색에 나는 다 잘했고 너는 완전 거지 같은 이렇게만 써서는 무슨 답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상대방을 너무 비난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너도 이상해 보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도껏 하면서 도의를 지키면서 서면도 쓰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도 너무 비정상적으로 할 필요는 또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비난하면서 이 정도 선일 때 이렇게 인정된다는 합리적인 선을 구해야지 가장 좋은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혼은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판사도 조정안을 마련할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모든 사람을 위해 최적이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예를 들면 선이 여기야, 중간 선은.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설득한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사실상 안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비정상적인 얘기를 막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잖아요. 그럼 이 선을 잘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혼 중에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결정 같은 거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내 애고 뭐고 너가 하는 꼴보기 싫은 짓을 봤을 때는 내가 너한테 양육비를 사전적으로 이혼 끝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양육비를 줄 수 없어. 주는 것도 내가 조금밖에 줄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대승적인 양보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10만 원 양육비를 더 주는 모습을 사전처분으로 보여. 내가 너는 진짜 밉지만은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만큼 더 주고 판사님한테도 그걸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양육비의 양보의 10만 원이 나중에는 더 큰 걸로 넌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사를 좀 더 머리를 설득하게 하는 과정이나 뭐 그런 걸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을 잘 파악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되고 또 변호사가 어떻게 권했을 때는 그거에 응하는 지혜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혼 콘텐츠를 보실 때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즐겨서 보시면 좋아요. 유튜브 전체에 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혼을 당장 해야 되는데 급하다. 나는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서 지금 급하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현실적인 그 콘텐츠를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혼 사유에 천착하기보다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이거에 더 무게를 두시고 콘텐츠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